투자의 제왕이 알려주는 돈 버는 투자.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향해 움직입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제왕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열린 2023년 G7 정상회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G7 정상회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의 정상들이 참석하는 연례 정상회의입니다. 올해 회의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는데요. G7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단결을 표명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군사기구를 재건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과 러시아의 침략에 중요한 모든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여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를 지원하는 제3국을 저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국제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식량, 식수, 의약품, 피난처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280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실향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끝내도록 압력을 가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겐 전쟁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 상승, 공급망 혼란, 식량 불안정 등으로 이어진 악화된 세계 경제와 식량 위기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G7 정상들은 러우 전쟁이 취약한 국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고,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여 식량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선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정상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로 줄이고 2050년까지 순 배출량을 제로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습니다. 정상들은 러시아로부터의 석유와 가스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G7 정상들은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인권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정상들은 민주주의가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정부이며 인권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으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고 권위주의의 부상에 맞서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습니다. 정상들은 러시아의 침공이 세계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추가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새로운 국제협력체인 민주주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중국 공급망을 다각화하여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G7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우리의 정책 접근 방식은 중국의 피해를 주려는 것이 아니며 중국의 경제 발전과 발전을 방해하려는 것도 아니다. 동시에 경제적 회복력을 위해서는 위험 제거와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은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미국의 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의 트집을 잡아 구매 중단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고립시키는 게 아닌 위협을 완화하려는 거고 중국과의 관계는 조만간 해방되는 것을 볼 것이라고 했으나 중국이 취한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과는 생각이 다른 듯 하네요. 앞으로 미중 갈등이 어떤 식으로 풀어지게 될지 우리나라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 시드 배치 때처럼 새우등이 터지게 될지 주목해야 할 점이 한둘이 아니네요. 자, 오늘 영상도 시작해볼까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지표기도 하고 우리 카톡방에서도 제가 많이 교육을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볼린저 밴드와 RSI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톡방에 계신 분들께서 좋아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본 이론부터 설명드리고 진입 타이밍 잡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RSI 지표는 추세를 가지고 있는 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세의 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RSI가 0이라면 14일간 상승 없이 하락만 하는 경우고 100이라면 하락 없이 14일간 오르기만 했다는 뜻입니다. 0에서 100 사이를 순환하며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진동 지표고요.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상승 추세면 얼마나 강력한 상승 추세인지, 반대로 하락 추세면 얼마나 강한 하락 추세인지 알아보는 지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하고 매매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RSI 지표가 보이실 거고요. RSI 50을 기준선으로 하고 50선 상향 돌파를 했을 때 상승 추세를 보고 상승 관점, 50선 하향 돌파하면 하락 추세를 보고 하락 관점, 즉 50이 넘으면 상승 돌파로 롱 관점, 50에서 내려가는 하향 돌파로 숏 관점, 그리고 70이 넘어가면 과매수 구간으로 보되 70선 상향 단기 상승, 70선 하향 돌파시는 하락 전환, RSI 30 이하를 과매도 구간으로 보되 30선 하향 돌파시는 단기 하락, 30선 상향 돌파시는 상승 관점입니다. 어느 정도 지표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셨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메모하면서 천천히 공부해 보신다면 충분히 이해되는 RSI 지표였습니다. 다음은 볼린저 밴드로 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주가의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위쪽에 상한선, 아래쪽엔 하한선을 설정함으로써 형성되는 가격 변동폭의 띠를 의미합니다. 1980년대 초반에 존 볼린저가 개발을 했고요. 변동성 자체가 가변적이고 일정하지 않은 당시 시장 상황에서 적합한 매매 범위를 찾기 위해 볼린저 밴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볼린저 밴드는 주가의 추세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기술적 분석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볼린저 밴드의 구름대가 보이실 건데요. 볼린저 밴드의 구름이 내려가는 추세면 아래 하한선을 꽉 찬 음봉으로 이탈했을 땐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상승 관점으로 잡고요. 중심선은 매도 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RSI와 볼린저 밴드를 같이 활용해서 진입 타점과 종료 타점을 차트로 배워보겠습니다. 4시간봉부터 보겠습니다. 꽉 찬 음봉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폭을 이탈했고 RSI 또한 매수 자리로 괜찮은 구간이고요. 모아가는 자리로 괜찮은 구간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볼밴 중단선에 익절하시거나 상단선에 익절하셔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숏타점도 한번 볼게요. RSI 가열 구간에 들어섰고 볼밴 상단폭을 꿰뚫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숏을 모아가는 자리로 괜찮은 구간입니다. 마찬가지로 볼밴 중단폭에 익절하시거나 하단폭에 익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시간 봉도 보겠습니다. 1시간 봉은 타점이 꽤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RSI 가매도 구간에서 다시 회복하는 위치가 매수 타점이 될 것이고요. 볼린저 밴드도 하단폭을 깨는 자리이니 진입 타점으로 유효합니다. 진입했으면 볼밴 중단선에 익절하시거나 볼밴 상단폭에 익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숏타점도 볼밴 상단폭을 뚫었고 RSI 단기 과열 구간이죠. 이런 자리가 숏타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익절을 중단폭에 하시거나 하단폭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복습을 통해서 해보시면 익숙해질 거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RSI와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제작해보도록 하고요. 구독과 전체 알림을 꼭 해놓으셔야 영상이 올랐을 때 바로 보실 수가 있고 수익이 될 만한 정보들은 아래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방이 있으니 입장하시면 수익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입장해주세요.